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보이시죠? 예, 2023년. 근데 이제 74기 데뷔죠? 프라임 스파르타 종합반 설명회에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도 해드려야 되겠죠? 저는 프라임 법학원에서 경희공채 담당을 하고 있는 한동희 부장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를 처음 보실 텐데 제가 이제 합격생을 많이 배출해서 제가 굉장히 꽤나 유명합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합격생들 출신들이 이제 합격하고 나서도 가끔 학원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하는 소식들을 많이 전하곤 해요. 사실은 제가 조금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좋은데 뭐 저희가 법을 잘 지키고 있어서 그런 걸로 연락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사담이 너무 길었죠? 오늘 설명회는 74기. 그러니까 이 설명회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 학원에서 내년에 시험을 보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고 시험 제도가 조금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저희 유튜브를 신청하셨다고 생각이 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프라임이 명성이 왜 이렇게까지 쌓였는지 그리고 그 노하우가 뭔지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얼굴은 인사만 보이려고 잠깐 나온 거고요. 이제 제가 PPT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따 봐요. 네, 여러분 안녕하시죠? 자, 74기 스파르타 종합반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의 순서가 궁금해하실 텐데 첫 번째로는 경희공채 시험 제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라임 스파르타의 종합반이 명성이 왜 이렇게까지 쌓였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두 번째로 그 소개를 하는 걸로 이 설명의 진행 순서는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응시 자격에 대해서 기준, 비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은 다른 공무원 시험들하고 많이 다를 건 없는데 연령 제한이 있어요. 소방이나 경찰 쪽에는 체력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하고 다르게 일반 공무원들은 연령이 다 폐지돼 있지만 여기는 아직도 만 21세에서 40세까지 군필자의 경우는 1세에서 3세 연장이 되기 때문에 43살까지 아마 여러분의 시험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 조건, 운전면허, 영어, 한국사 굉장히 좋아진 게 있죠, 여러분. 이제 시행령으로 올해부터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그 시험 공고에 영어 인증이 옛날에는 3년, 그러니까 3년 지나고 나서까지 계속 합격을 하지 못하면 토익을 또 봐야 돼. 지테프를 또 봐야 돼. 이랬는데 이제는 그 기간이 5년입니다. 여러분 5년 안에는 무조건 붙어야죠. 당연히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능검이라고 하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인정기간이 4년이었는데 이제는 기간이 없습니다. 한번 따놓으면은 온리 여러분의 시험 과목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 제도가 많이 개편됐어요. 그래서 응시 자격 요 부분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공제 시험 절차가 어떻게 되지? 물론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도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원서 접수에서는 영어나 한국사 자격 취득 요망 한능검이나 영어는 미리 다 취득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 필기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를 합니다. 적성검사. 한 10년 전에는 점수화했어요. 인적성 검사를 점수화해갖고 막 시험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면접에서 같이 반영해서 봅니다. 체력시험, 면접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면접이 여러분 아시죠? 옛날하고 달리게 시험 개편이 되면서 작년부터는 그 주관처가 경찰청이 아니라 경희공채는 경찰대학교입니다. 이분화돼서 해요. 9급 순경. 일반 경찰이라고 하는 순경은 경찰청에서 관할해서 그쪽에서 주관처이고 이 경희공채 시험은 경찰대학교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 굉장히 압박 면접의 집중? 좀 어려워졌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면접까지 가려면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해야겠죠. 그렇죠. 면접 벌써 걱정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 전에 면접은 그때 시험 붙고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준비하시면 되는데, 체력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작년까지는 체력 검사가 점수제 50점 만점이어서 10점 만점씩 5과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점수에 민감했어요. 그런데 그 체력 검사가 올해 여러분 시험 전기수인 72기 올해는 굉장하죠, 여러분. 순환식 체력 검사라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직 7월 29일날 시험날 학생들이 보고 나면 이제 많은 정보들을 아마 막 이렇게 수집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어려웠다, 어떤 건 어떻게 이런 것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현재 여러분이 봐야 되는 순환식 체력 검사가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당기기 밀기, 그 다음에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이렇습니다. 이거를 완주시간 4분 40초 이내에 통과를 해야지만 아예 시험에 몇 점 이렇게 가산점 되는 게 아니라 통과 아니면 불통과 이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쉬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경찰 이쪽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체력을 굉장히 자신 있어 하세요. 제가 여기 이 프라임에서 9년을 재직을 했는데 9년 재직하는 동안 정말 수백 명, 이제 1000명이 넘죠. 수천 명까지는 아닌데 한 2000명, 한 해당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씩 학생들을 접하다 보면은 상담을 진짜 많이 하는데 체력은 자신 없다고 말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여러 공무원 시험 직렬 중에서 가장 체력을 기본적으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경찰 시험, 경위공채 시험에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 점수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필기 합격을 하고도 최종 불합격이라고 하는 체부를 하는 이유가 체력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떨어졌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드디어 이제 올해 7월 29일에 보는 올해 시험에서는 순환식 체력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진짜 지금 저희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이 순환식 체력 검사의 결과가 올해 한 번은 하고 나면 다음 기수로 준비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유튜브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서는 더 대비를 하기에 아무래도 수월해지겠죠. 저희가 시험을 보고 나면 많은 학생들로부터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지금 기존의 학생들한테 정보 전달을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경위공채 시험 경쟁률도 또 말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 보세요. 2017년, 18년 쭉 나오던 보통은 평균적으로 35대 1 정도였는데 작년 2022년 84대 1. 엄청나죠? 여러분도 아시죠? 감옥 개편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주관식이 없어지고 객관식으로 개편이 되고 순경과 경위공채라고 하는 이 경위의 시험이 문항수만 다르게 또는 과목만 다르고 배점만 다르게끔 형성이 되다 보니까 순경을 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은 저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시험은 시험마다 특색이 있는데 뭐 변호사 시험, 뭐 자격증 시험인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또는 뭐 공무원 시험인 아까 말하던 뭐 변호사 시험이든 5급공채 시험이든 그 선발하는 인원이 정말 중요해요. 그럴 때 경쟁률이 미치는 그 영향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관심 있어 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이 경위공채 시험은 40명을 뽑는 시험이에요. 그 40명을 뽑는 시험에서 경쟁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1등부터 딱 40등까지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제가 이제 문항 이제 시험 과목 설명을 하면서 드릴 텐데 40문제 중에 딱 4문제, 그러니까 딱 4문제, 36문제까지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야 돼요. 모든 과목을. 그래야지만 합격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경쟁률이 또 허수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쟁률이 너무 늘어났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올해 경쟁률도 작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희공채 필기 시험 과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뭐 필수 과목엔 한국사라고 해도 앞에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한능검, 검정시험으로 대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다 뭐 무사히 통과를 하실 거고, 형사법, 헌법, 범죄학, 경찰학 이렇습니다. 그러면 형사법은 이제 기존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해서 형사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에 시험을 보고 저희 학생들 데이터로 베이스로 말씀드리다 보면 형사법, 경찰학 뭐 이런 건 괜찮아요. 헌법도 작년에 어렵게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험 첫 해에는 어렵게 내질 않습니다. 보통 모든 시험이 모두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제가 시험 전문가잖아요. 제가 맡고 있는 직렬이 경희공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매년 제가 맡고 있는 직렬의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하는데, 제가 분석을 하다 보면은 시험 제도가 개편돼서 바뀌는 새로 편입되는 과목들에서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헌법이나 새로 시작한 뭐 민법 총칙 같은 과목은 굉장히 쉽게 나온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범죄학이었어요, 여러분. 범죄학은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 기존의 수험 시장에 들어온 게 이 모든 시험, 직렬 시험 중에 경희공채가 처음이에요, 범죄학은. 경비지도사라는 시험이 있긴 하지만 아주 쉬운 자격증 시험에서 간단히 나오는 그런 문제와 이 수험학적으로 누군가는 합격을 시키고 누군가는 떨어뜨려야 되는 이 수험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들어온 시험 그 과목으로는 이 경희공채가 처음이기 때문에 범죄학이 여러분 작년에 많이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했고,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 출제 경향이라는 게, 출제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1년, 2년, 3년 쌓여야지만 출제풀이 생기는데, 실제로 출제풀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저희 학원 선생님들을 자랑하자고 하다가 보면은, 우리 저 범죄학의 이제 김옥현 선생님께서 적중률이 엄청나시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정말 적중률이 높아서 학생들한테 정말 합격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고마움의 표시가 학원뿐만 아니라 선생님한테도 학생들이 많이 보내왔고, 또 실제로 올해 범죄학의 김옥현 선생님의 그 뭐 인지도가 확 올라갔다는 그런 느낌?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여하튼 저희 학원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걸 조금 자랑하려고 제가 강사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을 진짜 또 많이 하는 게 선택법을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되게 작년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일관적으로 수험 전문가인 프라임의 저희 연구원진과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항상 권해드린 건 민법 총칙이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전히 말씀드렸던 게, 행정학은 재작년 71기까지만 해도 필수 과목이었기 때문에 행정학을 보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행정학을 아마 보겠죠. 새로운 과목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법 총칙이, 민법이라는 게 민법 총칙만 보는 시험이 참 드물어요. 게다가 민법은 원래가 민법 총칙, 물권 총론, 채권 총론, 채권 강론, 가족법 이렇게 5개 파트가 있는데, 그중에 민법 총칙이 양이 제일 작고, 기본이라고 하는 민법 총칙만을 경희공채에서는 시험 과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총칙이 행정학이나 행정법에 비해서 양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이 선택법은 여러분 아시죠? 40문제이긴 하지만 1점이에요. 여러분, 순경하고 경희공채랑 가장 큰 차이점이 배점이잖아요. 경희공채는 시험 문제는 다 40문제입니다. 하지만 배점이 다른데, 이 민법 총칙은 1점짜리예요. 그러면 이 1점짜리인 선택 과목에서 행정학이나 행정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양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서 양이 2배, 3배 막 이렇게 차이 나요. 기본서만 봐도. 서점에 가서 간단히 확인해 보셔도 여러분 바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기본서 양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문제집 양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나중에 시험 2달 놔두고 정말 집중해서 회독을 반복해야 되는 그 시기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점짜리인 전략적으로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전략적으로 사람이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민법 총칙이나 행정학, 행정법 이 1점짜리보다는 3점짜리인 경찰학이나 형사법을 한 문제라도 더 봐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 행정법 공부해보고 싶어요, 아니야 나 행정학 하고 싶었어요, 이렇기보다는
일단은 시험은 합격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민법 총칙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과목 선택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그러시면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저희 학원에 문의를 해주셔도 제가 또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고 일단은 시험 과목은 그런데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얘기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얘기가 1년을 정말 나는 없다,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건 기본인 거. 그거는 제가 또 잔소리지만 한마디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일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앞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그러면 제가 뭐 이런 말들을 학생들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역시 프라임 스파르타가 합격률도 높고 굉장히 관리도 잘하고 그런다는데 이런 소문을 듣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희 학원은 학원계에서 업계에서 보시면 대형 학원은 아니에요. 그 대형 학원이란 말이 대기업 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분 LG, 삼성 이런 대기업 같은 회사는 아닙니다. 중견기업인데 근데 그러면 그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광고비예요. 여러분 대기업들은 학원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뭐 공땡땡 해도 공단기인지 아시죠? 공단기 뭐 해커스 이런 데들은 1년에 그 광고비를 쓰는 게 몇백, 200~300억 막 이렇게 커요, 여러분. 근데 저희는 정말 자부심 있게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크게 광고비를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지 않아도 정말 맨투맨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소개해주는 학원으로 유명해요. 그만큼 내실이나 실속이 단단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제 자부심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설명회를 9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도 경찰 쪽 현직에 굉장히 많으시는데 저는 지키지 않을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항상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프라임의 스파르타의 종합반이 어떻게 명성을 얻게 됐는지 결과물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스파르타 종합반 작년 기준입니다. 72기 기준으로 전체 필기 합격자가 72명이에요. 그 중에서 29명이 저희 종합반 출신입니다. 여러분 물론 72명 중에서 32명은 떨어지고 40명만 최종 합격을 합니다. 저희 학원은 일단은 필기 합격까지 기준으로 29명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체력 점수 때문에 최종 합격을 못한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저희 학원은 필기 전문 학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29명 대단하죠? 약 40%가 합격률이거든요. 거기에 작년 스파르타 9개월 그러니까 굉장히 초년차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학생들이 12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왜 대단하냐면 혹시 경찰 행정학과 학생들이 잔뜩 있는 거 아닙니까? 저 12명에는 미리 공부하고 온 학생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12명에는 저 단기 합격의 12명에는 그냥 노베이스 심지어는 전문대에 다니다 온 학생도 있고요. 그냥 학교를 대충 다니다 온 학생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과도 정말 다양해요. 경찰 행정학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9개월이 왜 중요하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노베스에서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1년만 한다면 정말 붙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이 스파르타 합격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종합반 기준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저 29명은 작년 종합반 기준 저희 종합반을 다닌 학생들 기준으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재작년에 다녔던 학생 그 전년도에 다녔던 학생까지 모두 다 포함한다면 거의 50명, 60명까지 될걸요? 제가 장담하는데.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카운팅하지 않아도 그의 성적만, 그의 합격한 학생들만 제가 카운팅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이 합격률 숫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 있게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저희 학원에 오셔서 뭐 상담하시거나 기존에 다녔던 학생들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확실히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랑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다음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리는 게
그래서 저희 학원엔 관리, 정말 노베이스 초년차 경희공채 학생이 아니더라도 8년 연속 초년차 합격자 배출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봐도 우리 스파르타가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 시스템인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일반 학생들, 사실은 여기 상위권 20%의 평균 객관식 점수는 85점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은 다 붙지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종 평균은 89점. 40점에 육박을 해야 돼요. 아니, 90점에 육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 40명 안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통 평균 종합반 스파르타의 평균 객관식은 85점. 그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고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겠죠. 저 점수만 봐도. 그리고 이 종합반 상위 10%의 주간 평균 시간이 60시간이에요. 저희가 시간을 카운팅을 합니다. 그 카운팅의 시간이 체크한 게 60시간. 보통 평균적으로 1년 내내 꾸준히 55시간, 50시간, 50시간 찍던 학생들이 합격권에 머물렀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학원에서 이 경찰 간부 직렬 담당을 9년을 했는데 이 9년 동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학생들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세대가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공부 시간 양이 막 체력들이 좋은가 봐요. 60시간까지 이제 육박을 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상위 10%가 45시간, 50시간, 52시간 이러다가 이제 60시간까지 된 거예요. 이건 뭐 통계학적으로 여러분께 항상 분석을 해서 저희 학원은 그렇습니다. 저희 프라임은 항상 그의 학생들 많이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학생들이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를 항상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통계 낸 거니까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은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러면 스파르타 합격 요소가 뭐뭐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예, 크게 굉장히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경희공채 전형 강의입니다. 예, 저희 선생님들 되게 많죠? 저희가 왜 첫 번째 요소로 또 경희공채 강사진이라고 그 타이틀을 붙였냐면 여러분 프라임도 노량진에서 일반 경찰 순경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경 강의와 경희공채 강의는 따로 촬영을 합니다. 일반은 노량진 학원, 저희 학원을 제외한 타 학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형사법 강의 같은 거, 헌법 강의 같은 거 이런 강의들을 대부분 순경 강의를 찍고 범죄학이나 민법 총칙 이런 강의들만 따로 촬영을 하고 행정학이나 행정법은 뭐 일반 직렬에서 가져다가 붙여서 이렇게 짬뽕을 해갖고 프리패스를 팔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다른 학원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을 듣고도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등부터 40등까지 붙는 이 시험에서는 조금이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가자라는 게 저희 학원의 모토이고 여러분한테 바라는 어떤 하나의 뭐랄까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순경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경 강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원욱 선생님 따로 촬영하세요. 순경 강의 따로 촬영하시고 경관 강의 따로 촬영하십니다. 순경 강의 찍어다가 경관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경희공채와 일반 경찰은 시험 주관처가 다릅니다. 그 얘기는 출제위원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경찰청에서는 순경은 현직들이 그 출제위원을 많이 하고 출제위원들이 있지만 이쪽 경찰대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겠죠. 시험의 난이도와 깊이가 다릅니다. 게다가 또 여러분께 또 설명해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헌법 같은 경우 헌법 경희공채는 40문제죠. 그리고 순경은 20문제입니다. 물론 시험 범위가 통치구조 빼고 기본권하고 뭐 국가이론 뭐 이런 헌법 이론 부분은 똑같다고 하지만 20문제와 40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판례의 양과 판례의 깊이가 다르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경희공채 시험을 강의를 따로 준비해서 여러분께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강사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쭉 되게 많으시죠? 우리 강사 선생님들 제가 보기엔 잘생겼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잘생기셨나요? 물론 아주 너무 옛날 사진을 올려서 놓으신 분도 계세요. 어쨌든 여기 김원욱 교수님을 필두로 우리 성교 교수님,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앞에서 또 언급해드렸던 김옥경 교수님, 뭐 경찰학의 오연훈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세요. 송원철 선생님, 뭐 강성민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 그리고 뭐 김복규 선생님, 여기 있는 선생님 모두 여러분들한테 정말 합격의 디딤돌 뭐 이런 걸 제시하는데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선생님들이라고 제가 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합격의 요소가 또 뭘까 했을 때 이것도 하나 사진을 제가 넣네요. 학생들 이제 초상권 때문에 뒷모습만 찍었어요. 김원우 선생님 이번에 형법 강의하시는 강의 시간에 뒤에서 이렇게 촬영해 갖고 실강 참여율이나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저희 학생들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강사진이 이렇게 좋다. 그 다음에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또 뭐일까? 이 경영공채 전형 커리큘럼 때문입니다. 이 커리큘럼에는 저희가 매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되게 선생님들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이 이번에 7월 29일 날 시험을 보고 저희가 오픈을 한 8월 16일쯤 두째 주 정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2월까지 1순환은 강사 선생님들께서 기본 이론 플러스 기출 문제를 통합으로 계속 기본도 가르치시면서 틈틈이 기출까지 다 풀어주시는 수업을 하시고 2순환에 넘어서는 3월부터 6월까지는 심화 및 약적 보강, 선생님마다 좀 어려운 파트들이 있으세요. 뭐 형법으로 치자면 총론에서 이론 부분, 그렇죠. 위전착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강론에서는 또 재산죄 같은 부분들 디테일하게 좀 더 많은 판례를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 증거 파트, 수사 증거 파트 중에 증거가 어렵거든요. 증거 파트를 좀 더 많이 보강해서 또 수업을 하신다거나 이렇습니다. 3순환에서는 실전 대비 문제풀이, 지금 이제 이번 기수 학생들은 3순환 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시험이 코앞이라서. 지금은 문제 풀고 강평 들고 문제 풀고 강평 들고 엄청난 문제수를 막 풀어대는 그런 시기예요. 이렇게 1, 2, 3순환이 한순환으로, 그러니까 한순환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가 전체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1순환, 2순환, 3순환. 왜냐하면 1순환을 듣지 않으면 2순환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 당연히 1, 2순환을 하지 않으면 3순환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 커리큘럼이랑 하는 게 그냥 짜여진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원은 학생들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분석하고 논의하고 또 그거를 학생들한테 적용해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만드는 커리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1순환, 2순환, 3순환 이런 커리예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맨 밑에 돼 있는 기초 입문자료, 심화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이건 뭐예요? 라고 질문이 있을 텐데, 이거는 앞에서는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고 기출 문제를 다 풀고 또 저희가 제공하는 전용 커리큘럼, 그 기초 입문 자료, 심화, 실전 모의고사예요. 그럼 이 문제수가 기초적으로 처음부터 기초를 다지는 OX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굉장히 어려운 통합형 문제까지 문제를 계속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수가 얼마나 많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보시죠. 3만 문제예요. 저희가 스파르타 종합반에서 제공하는 문제가 3만 문제예요. 옛날에 12,000문제, 13,000문제, 14,000문제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늘어났죠? 혹시라도 옛날에 제 이제 영상 같은 게 유튜브를 보면은 15,000문제 막 이래요. 근데 저희가 문제수를 정말 더 많이 늘렸습니다. 합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말로 정말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까지 다 여러분들 풀 수 있게끔 제공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정말 문제 많이 풀어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합격의 비결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문제수를 더 디테일하고 반복하고 해독할 수 있게끔 늘렸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저희 합격의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 관리 프로그램은 뭐예요? 의무 공부 시간, 결석자 관리, 스터디 매니저, 수시 상담, 과제 제출 강제, 각종 동기부여, 미션. 뭐가 있어? 근데 이게 뭐야? 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나씩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의무 공부 시간 제도가 주 60시간이 의무 강제로 이제 시간을 체크해서 합니다. 미달 시에는 여기 써 있는 게 뭐 의무 상담 또는 벌칙성 과제. 의무 상담이란 건 뭐 좋게 말해서 뭐 쉽게 말해서 잔소리죠. 아니면 너무 공부를 안 하면 막 숙제를 내주세요. 스터디 매니저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저희는 계속 뭔가 강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 왜 안 하니 어쩌니 하면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한 번은 조금은 이 학원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 조금 잔소리를 하는구나. 숙제 과제도 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결석자 관리. 2일 연속 결석 시에는 이것도 출석 동료 및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것도 뭐 결국은 잔소리죠. 자, 세 번째, 스터디 매니저가 상시 거기 여러분이 계시는 그 관리형 독서실에 같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상담 제도로 커리큘럼이나 공부 방법, 과목에 따라 공부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스케줄을 잡고 맞춤형, 나의 공부 맞는 맞춤형, 이런 공부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부를 하다가 분명히 내가 수업 시간에 들었어. 민법 시간에 소멸시효에 대해서 제척기간 소멸시효에 대해서 구분을 들었는데 가만히 독서실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뭔지 모르겠어. 잠깐만,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랑 차이가 뭐야? 말만 차이, 어디가 차이 나는 거야?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들었을 때는 알았는데 모르겠어. 너무 답답해. 이런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 또 스터디 매니저 선생님이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관리형 독서실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즉각적으로 Q&A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또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그것도 사실은 제가 계속 이 스파르타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열심히 질문하는 학생들만 열심히 해요. 안 하는 학생은 물어보는 게 부끄러운지 또 물어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도 합격, 저희도 합격. 이 목표 하나를 위해서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은 와서 계속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과제 제출 강제. 여러분, 아까 저희가 학원에서 강사 선생님들이 드리는 문제 말고 저희 스파르타에서만 제공하는 문제가 3만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치 분량이 꽤 됩니다. 그게 데일리 테스트 형태든 정말 많이 암기해야 되는 경찰알 또는 최신 판례 암기 자료든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루하루 맨날 줬더니 아니,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풀지를 않고 나중에 해야지 하고 옆에다 잔뜩 쌓아놔요. 결국 못 풀어요. 여러분, 일주일치만 지나면 일주일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중에 풀어야지 그거 풀고 가는 학생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계속 이 문제를 풀고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그날 거를 일정 시간까지 풀고 제출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음날 것도 받으려면 오늘 건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결국은 풀어서 내더라고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학원하고 여러분하고 계속 발을 맞춰서 합격으로 나아가려면 이 어려운 과정을 같이 손발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코 말씀드리는데 3만 문제, 그 문제 다 풀고 복습 열심히 한 학생이 떨어지는 학생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타깝게도 그 3만 문제를 다 푸는 학생이 참 10% 정도밖에 안 되고 그 10%가 합격을 한다는 거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각종 동기부여 미션.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나 공부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쵸, 여러분? 저도 옛날에 제가 법대를 나왔습니다. 법대를 나오고 옛날에 과거 사법시험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는 게 혼자 외롭게 공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원에서 많은 그 연구진하고 이 실무진하고 회의를 한 결과 그래, 각종 동기부여 미션을 학생들한테 주자. 미라클 모닝 미션이라던가 미드나잇 늦게까지 공부해서 챌린저에서 시간을 채우는 학생들한테 커피 쿠폰이라던가 교재 사보라고 학생 그 할인 쿠폰, 교재 할인 쿠폰이나 이런 그 많은 어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액의 액수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라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이런 숙제를 주고 조금은 그게 재미요소로서 공부가 즐거울 순 없지만 공부를 즐겁게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하도록 저희가 많은 미션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매너리즘에서도 많이 벗어날 수 있어서 저희가 이걸 좀 많이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네 번째로도 여러분한테 스파르타 시설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맨 앞쪽에 있는 독서실은 개인 독서실 자리예요. 여러분이 이제 등록을 하시고 이미 지금 등록해 있는 학생들이 있고 또 앞으로 등록한 학생들, 그리고 이번 시험을 보고 나면은 안타깝게 안 된 학생들이 재등록을 합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8월 초에 모여서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날짜를 말씀드리고 그 오리엔테이션 날짜 동안 와서 저 독서실 자리를 다 정합니다. 각자 1년 동안 쓸 독서실 자리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지켜야 되는 규칙들, 그 다음에 과제 제출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와서 시설을 직접 눈으로 보실 텐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게 독서실. 두 번째가 스카이 라운지라고 됐는데 저거 독서실은 개인 개별 좌석입니다. 근데 이 스카이 라운지는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그때그때 좀 내려와서 기분 전환하도록 풀 수 있게끔 이렇게 공부하면서 문제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 루프탑은 옥상에 간단한 식사라든가 간단한 담소 이런 걸 조금 바람이라도 쐬고 환기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체력 단련실, 지하에 크게 체력 단련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기구가 다 빠져 있는데 저기에는 이제 저희 사이클 같은 게 간단한 기계가 운동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막 이렇게 헬스장 같이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뭐라 그럴까 좀 기운도 빠지고 또는 졸리기도 하고 또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데 이 독서실 건물 밖에서 벗어나면요, 여러분 놀아요. 하루 종일 공부를 안 해요. 돌아오질 않아.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고 기분을 환기하더라도 독서실 자리에서 공부하다가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밑에 스터디 라운지에서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루프탑에 올라가서 조금 담소를 조금 하다 그래도 안 되면 체력 단련실에서 5분이라도 체력을 하고 그 옆에 샤워실 완비돼 있거든요. 샤워하고 이렇게 그 독서실 건물 내에서 끝내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버리는 시간들, 독서실 밖으로 벗어나면서 나 오늘 하루만 놀래, 이틀만 놀래 이런 아까운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 스파르타 건물 내에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웬만해서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집요한가요? 여러분 정말로 1년 정말 속된 말로 나 죽었네, 정말 공부만 할래 이런 분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붙어야지, 그렇죠? 길게 한다고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고 또 공부를 많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프라임이.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시설 설비나 이런 것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가격이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맨 앞에 보시면 74기 스파르타 종합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7월 29일 올해 시험을 보고 나면은 저희가 항상 시험 보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개강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수업을 하고 독서실은 일주일 내내 365일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게 1년치 그러니까 8월 16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 시험까지가 가격이 629만 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옆에 뭐야? 74기 스파르타 종합반 미션 스쿨. 74기 스파르타 종합반 프리 미션 스쿨은 뭐죠? 라고 주민하는데 74기 일반적인 종합반과 미션 스쿨 종합반은 똑같아요. 시스템이나 돌아가는 건 이 여기 써 있는 종합반이라고 써 있는 것들 모두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게 뭐냐면은 저희가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 1순환이 정말 긴데 한 5개월 반을 지나고 나면 너무 지쳐서 2, 3순환에서는 그러니까 좀 낙오자들이 생겨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2, 3순환 그 어려운 1순환을 버티고 2순환, 3순환만 버티면 합격인데 사람이 저도 말은 쉽게 합니다만 저도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너무 어려워요. 5, 6개월 죽어라 달리고 났더니 이제 조금 뭔가 알겠는데 너무 힘들어. 이랬을 때 자꾸 낙오자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그 2순환, 3순환의 낙오자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매달 숙제하고
뭐 결석, 출석률, 그다음에 숙제, 과제율, 이런 공부 시간 이런 걸 체크해서 장학금을 달달이 주기로 저희가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션이죠. 말 그대로 하나하나 그래 내가 이번 달에도 장학금 받았으니까 다음 달에도 열심히 장학금 받아야지. 또 장학금 받아야지. 이래서 최대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다 받게 되면 100만 원까지. 예. 저희 학원에서는 사실은 그냥 일반 629만 원짜리 등록하는 게 손해는 더 손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원만 더 내면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의 피드백이죠. 받아갈 수 있는 게 바로 100만 원 정도로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돈의 100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반짝반짝 하는 이유는 합격이겠죠? 그 정도로 100만 원 정도로 받아갈 정도로 열정을 해서 출석을 다 하고 숙제를 다 내고 한다면 여러분, 이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한테는 합격이라는 선물, 이게 아마 여러분한테 주어지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프리스쿨 미션 스쿨은 뭐고 미션 스쿨은 뭐야? 예, 그 등록일 개강일 차이예요, 여러분. 8월 16일 날 예정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한 8월 첫째 주에 할 텐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울에 아직 안 올라오신 분들은 괜찮은데 지방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에서 오셔서 나 방학하고 벌써 올라왔어요. 그럼 한 달 반 이상 뭐예요? 이 학생들 때문에 만든 게 미션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만 더 내면 가격은 1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지만 예비로 워밍업 받게끔 간단한 자료를 받고 상담하고 독서실 다니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만든 반이 미션 스쿨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한 40분 한 것 같은데 뭐 설명한다고 쭉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또 이따가 마지막 페이지에 카카오 채널이나 뭐 전화번호나 남겨드릴 테니까 또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할 거는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되게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이 신림동에 와서 걱정이 뭐냐면 여기 뭐 고시원도 많고 원룸도 많고 또 미니 원룸이라는 것도 있고 투룸도 있고 막 이래요. 방구하는 것도 굉장히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라임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학생들만 들어간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앞기수 학생들이 거의 원룸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방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낮은 보증금과 또 뭐 여러분한테 주변 시세보다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 좀 부담을 줄여들고 그리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학생들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프라임 하우스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가격 면이나 전세 월세 다 있어요. 저희가 이게 수익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제가 방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설명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방이라던가 아니면 시험 제도라던가 뭐 공부 뭐 여러 가지 뭐든지 문의 상황이 있으면 전화 문의를 이렇게 주셔도 되고 카카오 채널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좀 빨리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많은 거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저희 프라임이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성과물, 그런 명성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어져서 제가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등록 상담을 하신다거나 혹은 저희 학원에 꼭 등록을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합격하시길 그리고 간절히 그리고 언제나 열심히 하셔서 좋은 공무원, 좋은 경찰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